안녕하세요. 다이브나우 코리아 샘 강사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이트록스를 이용해서 다이빙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나이트록스 엘리치드 에어란 무엇인가, 나이트록스 사용 목적, 그리고 나이트록스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다이빙 전에 기억해야 될 사항, 다이브 컴퓨터 설정 방법, 마지막으로 기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록스 엔리치드 에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는 질소 79%, 산소 2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트록스 엔리치드 에어는 산소의 비율이 21%가 아닌 것을 말하고, 엄밀히 말해서는 엔리치드 에어는 산소의 비율이 21%보다 많은 것을 말하며, 나이트록스는 21%보다 적은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에서는 21%보다 적은 산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나이트록스, 엘리치드 에어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나이트록스로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트록스 탱크는 노란색 탱크를 사용하거나 일반 회색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녹색이 섞여 있는 밴드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탱크를 보시게 되면 이 탱크는 나이트록스 전용 탱크의 가능성이 있으니 기체를 분석하여 사용하셔야 되고, 아니면 다이브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이 탱크에 들어있는 공기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이트록스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소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체내에 쌓이는 질소의 비율을 낮춰서 공기를 이용해서 다이빙을 할 때보다 체내의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감압 환기 시간을 늘려줘서 동일 수심에서 공기를 사용해서 다이빙을 할 때보다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목적이거나 해당 수심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나이트록스를 이용해서 다이빙을 하시게 되면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포인트로는 필리핀의 말라파수쿠아 섬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곳에 가면 모나드졸이라는 환도상어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에 가시면 25m 지점에서 환도상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해당 수심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반복 다이빙을 해야 될 때 체내에 쌓이는 질소의 양을 낮출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유리한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장기간 리브어보드 탑승 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게 되면 체내에 쌓이는 질소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신체의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록스 사용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감압 환기 시간을 늘려주고 체내의 부담을 덜하게 해주지만,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이트록스 탱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안전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비행 금지 시간을 줄이거나 권장 안전정지를 하지 않거나 권장 안전정지 시간을 줄이는 등의 안전과 타협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더라도 공기를 사용해서 다이빙을 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산소의 비율이 반대적으로는 산소 중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당 산소의 비율로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보다 낮은 수심으로 다이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전과 타협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항상 최대 수심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트록스로 다이빙 하기 전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체를 확인하는 주체는 탱크를 사용하는 다이버한테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기체를 분석하시거나 타인이 분석을 해주는 경우에는 옆에서 본인의 눈으로 해당 산소 비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이브 컴퓨터를 나이트록스로 변경해서 분석한 산소의 비율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PO2는 1.4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최대 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탱크에 붙이는 스티커 또는 별도로 다이브 센터에서 제공되는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자신이 분석한 산소 비율,
그리고 최대 수심을 적고 본인이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빙을 진행할 때는 보수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 수심보다 3에서 5m 더 낮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이빙 컴퓨터가 혹시 최대 수심 경고가 가능한 컴퓨터라면 그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티커에 나이트록스 기체를 충전한 날짜, 그리고 기체가 포함한 산소 비율, 그리고 탱크의 잔압, 그리고 최대 수심, 그리고 분석한 사람, 그리고 다이버의 서명이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이브 컴퓨터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순토 D4i 다이브 컴퓨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사나 모델에 따라서 설정 방법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산소 비율 설정, 그리고 산소 부분압인 PO2 설정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우선 다이브 모드를 나이트록스 모드로 변경을 하고,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되기 전 모델이라서 업데이트가 된 모델은 다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록스 세팅 모드로 들어가서 산소 비율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표시되는 최대 수심을 기억하고요. PO2 산소 부분압을 1.4로 세팅합니다. 나이트록스 모드로 다이빙을 진행하게 되면 순토 D4i 다이브 컴퓨터의 경우에는 한번 물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다이빙이 시작되고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일반 모드로는 변경이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 다시 에어로 다이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에어 모드로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소 비율을 21%로 다시 변경하고 다이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이브 컴퓨터를 설정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드 버튼을 눌러서 업, 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나이트록스 모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다운 버튼을 길게 눌러서 나이트록스 세팅 모드로 진입합니다. 나이트록스를 선택하고 현재 21%로 되어 있는 산소의 비중을 본인이 분석한 기체의 산소 비율과 맞게 설정합니다. 저는 32%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변경되는 최대 수심을 기억하시고요. 32.4m가 나왔고요. PO는 1.4로 세팅합니다. 모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다이브 모드로 진입을 해서 최대 수심을 확인하고 자신이 설정한 산소의 퍼센트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시 에어로 다이빙을 하려면 다시 나이트록스 다이빙 세팅 모드로 들어가서 단순히 산소의 비율만 21%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기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기체 분석기인데요. 이렇게 핸디형 간편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체 분석기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핸디형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기체 분석기를 칼리브레이션 하는 일인데요. 현재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20.9%의 산소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분석기를 0점 조정해서 지금 기체 분석기가 분석하고 있는 기체는 20.9%라는 것을 세팅을 해주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 불어넣는 숨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체 분석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기 하단을 탱크 공기 나오는 곳에 밀착해서 손으로 잘 감싸줘서 공기가 최대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탱크를 살짝 열어 기체를 흘려 들여보내면 되고, 이때 탱크를 너무 많이 열게 되면 공기가 낭비되오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기체 분석기의 산소 비율이 계속 올라갈 텐데요. 비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분석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탱크마다 산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매 탱크마다 다시 칼리브레이션을 하고 새로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기체 분석하는 사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손으로 기체 분석기와 공기 탱크를 잘 감싸주어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기체를 분석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를 많이 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가 많이 낭비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기체 분석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나이트록스를 이용해서 다이빙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